자, 이 C++에서 매크로라고 하면은 요 define 프리프로세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까먹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코드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은 전처리기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전처리기. 영어로 프리프로세서죠. 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하면은 오브젝트 코드가 나오고 링킹을 통해서 그 오브젝트 코드들을 모아가지고 exe 파일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빌드 과정이었는데, 자, 컴파일을 하기 전에 처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전처리기로 작성된 코드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잠깐 얘는 지우고, 우리가 항상 뭐 과제를 하든 실습을 하든 요 iostream이라는 헤더를 인클루드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iostream 요런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요런 파일이고, 물론 iostream 안에서도 이제 또 iostream 이런 걸 인클루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 얘를 가져다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컴파일 하기 전에 붙여주는 게 이 include 라는 전처리기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처음 사용을 해보는 요 define이라는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도 사실은 저 include가 동작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자, 뭐냐, 얘는 코드를 대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작성을 하면서 한번 보죠. 네, 일단 지우고, 자, 우리가 잡하고 define 이라고 적고 pi 라는 단어가 3.14156으로 대체를 해라 라고 먼저 전처리기에서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얘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뭐 b라는 a라는 값이 파이 곱하기 2다. 뭐 b는 파이 곱하기 4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매크로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코드에서 pi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걔를 3.14156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전처리 단계에서.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중단점을 걸어볼까요? 잠시만요. 8번 줄에 중단점을 걸고 어떻게 됐나 볼게요. 그러면은 A는 3.14159 곱하기 2, B는 3.14159 곱하기 4,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냐고 하면, 우리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전처리가 끝나게 되면은 이 코드가 어떻게 변하냐면, 자, 파이 자리에 3.14159, 파이 자리에 3.14159 이렇게 대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면 전처리가 끝나고 코드가 아래처럼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파일을 3.14156으로 대체해라 라고 여기 명시해 주는 게 매크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써주면은 알아서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컴파일을 할 때. 자, 왜 해주냐?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순하죠. 이렇게 긴 숫자를 계속 쓰기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가 3.14159라는 건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숫자를 대체해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는 단순히 이제 코드를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 장이 더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max 언더바 사이즈라는 거는 100으로 대체를 하고, pi는 3.14156으로 대체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max 사이즈 여기 있죠, 파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전 처리가 끝나면 컴파일 하기 전에 자동으로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맥스 사이즈 부분이 숫자 100으로, 파이가 3.141억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고 다시 여기로 가서 볼게요. 자, 아까 이 앞장에서는 예제로 이제 ad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자, max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max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하고 b 두 개의 인티저를 인자로 받아서 뭘 해주는 거냐면,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은 a를 반환을 하고, a가 b보다 크지 않으면 b를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요 사막연산자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얘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거든요. 자, 얘는 주석 처리해 놓고,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a를 반환, 그렇지 않으면 b를 반환해주는 요거를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는 이제 코드 작성 효율성을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안 쓰고 요 사막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혹시 까먹으셨던 분은. 자,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x가 100이고 y가 200이네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맞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extreme include를 하고, 저 max 함수에 x, y를 인자로 집어넣어서 출력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인자가 두 번째 인자보다 크면은 첫 번째 인자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인자를 반환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인자가 두 번째 인자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200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200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 지금 이 max 함수는 인티저 타입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 max 함수죠. 자, 만약에 이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포인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저 max 함수에다가 포인트 p1하고 내용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는 사용할 수 없죠. 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max 함수는 인티저만 인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객체는 인자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포인트 객체를 인자로 받는 max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요렇게 생긴 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본문에 지금 빨간 줄이 뜨지만 어찌됐건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만들어줘야지 되고, 더블에 대해서 필요하면 또 더블에 대해서 만들어줘야지 되고, 그게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었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강의 자료 여기 9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자, 우리가 더블 타입, 캐릭터 타입 또는 포인트 타입, 플레이어 타입에 대해서 이 max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은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max 함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더블을 통해서 더블 인자 두 개를 받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얘도 동작하는 건 똑같아요. a가 b보다 크면 a 반환, 아니면 b 반환. 그쵸.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z는 더블이죠. z는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x, zw 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22번째 줄에서 더블 두 개를 인자로 받는, 인트라고 썼네요. max 함수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기 이렇게 오버로딩 해놨잖아요. 그쵸? 똑같은 max라는 이름의 함수지만
더블이라는 인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맥스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크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매크로를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두 개 각각 따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게 매크로를 사용한 제네릭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말씀드렸죠?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타입에 대해서 동작하는 코드를 한 번만 작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여기 매크로, 얘가 여기 디파인이 있으니까 매크로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매크로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 인자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매크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얘는 max라는 걸 보게 되면은 얘를 코드를 어떻게 대체해 주냐면 이렇게 대체를 해줘요. 자, 이 함수 없앨게요. 자, 대문자 max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은 이제 빨간 줄이 없어지고 컴파일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max 괄호하고 xy 괄호 닫고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max 괄호 닫고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xy라는 놈을 a, b라고 보고 코드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자, 강의 자료에도 써 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전처리기, 매크로 전처리기를 통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y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죠. 두 숫자를 비교해서 앞에 게 크면 앞에 거를, 뒤에 게 크면 뒤에 거를 반환해주는 함수. 얘는 함수가 아니죠. 이런 문장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전처리기를 통해서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까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호출한 거하고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는 요 A, B 자리에 Z하고 W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처리기를 통해서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요 두 개가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놓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실행을 해보면은 위와 같이 실행을 하든 아래와 같이 실행을 하든 엔드라인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56 이렇게. 그래서 전처리기를 사용을 해주면은 실제로 함수는 없죠. 지금 함수는 없는데 이렇게 요 함수처럼 생긴 놈으로 코드를 대체를 해서 지금 뭐예요? 요거 하나만 만들어 줬는데도 인티저에 대해서 더블에 대해서 둘 다 max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릭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리고 뭐 캐릭터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죠. 코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함수 대신에 간단한 이렇게 일반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매크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볼 때 좀 자주 마주치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매크로를 사용을 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크로는 코드가 단순히 대체,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자, 볼게요. 스퀘어, 그러니까 제곱이란 뜻이거든요. 방금 한 것처럼 스퀘어라는 코드가 있으면은 걔를 a 곱하기 a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퀘어 5라고 쓰면은 코드가 이렇게 바뀌겠죠. 매크로에 의해서 5 곱하기 5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5제곱 25 됐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볼게요. 자,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100 나누기 스퀘어 5
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은 스퀘어 5가 25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4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가 10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자, 이 매크로에 의해서 스퀘어 5라는 게 5 곱하기 5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문이 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리절트는 100 나누기 5 곱하기 5. 자, 곱하기 나누기 우선순위가 동일하거든요. 우선순위가 동일하니까 왼쪽부터 계산을 합니다. 100 나누기 5는 20이죠. 20 곱하기 5는 100이에요. 그래서 리절트에 10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를 유의를 해야지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그래서 스퀘어 A가 A 곱하기 A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이 라인의 코드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괄호가 있으니까 얘가 먼저 계산이 되고 25를 100에서부터 나누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이 4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크로를 사용을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영어로 된 이제 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누가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가져다가 놨는데, 자,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매크로를 사용한 방법, 템플릿을 사용한 방법. 자, 그런데 매크로를 사용을 하는 게 가급적이면 뭐라고 그럴까요? 피하는 게 좋다고 자주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매크로는 디버깅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는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서 범위가 전역 범위가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매크로를 사용을 하는 거는 뭐 잘 사용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이 10번 줄에서 우리가 아까 함수랑 달리 이 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F11을 눌러서 들어가 볼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려면 얘한테 뭐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본다든지,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를 이렇게 보고 틀리면은 이 소스 코드를 직접 보고 어떻게 틀렸구나 이런 거를 내가 일일이 파악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수하기도 쉬운데 디버깅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장에서는 템플릿 프로그래밍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매크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일단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매크로가 뭔지 설명드리고, 매크로를 사용을 해서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 여기였죠. 요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자, 타입에 관계없이 작성하는 코드를 작동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크로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런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매크로 기능은 단순히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대체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뭐 연산자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기도 쉽고, 매크로를 사용을 하면 디버깅을 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로, 그러면은 매크로가 아니고 다른 저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